여보, 당신 맞지? 서정민은 두 손을 떨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14년 전 폭발 사고로 죽었다던 남편. 그러나 지금 딸의 약혼식 단상 위에 서 있는 그는 너무도 살아있었고 너무도 낯설었다. 도연 씨, 제발 나 좀 봐요.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순간 예식장은 숨조차 멈춘 듯한 정막에 잠겼다. 딸 하늘이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아빠 왜 우릴 버렸어요? 왜 돌아오질 않았어요? 도연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없었다. 그때 약혼남 윤성우의 아버지 윤석준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 회장님은 저들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허황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민은 손으로 비통한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지?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겨진 14년의 진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챕터- 새벽 시장의 김과 그리움이요. 새벽 5시 재래시장 골목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서정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 가게 앞에서 비닐 장갑을 끼며 하루를 시작했죠. 66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무채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무침, 스테인리스 통 안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은 정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가게 생선가게 주인 박 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정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가 있나요? 박 사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정미의 목소리엔 언제나 푸근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미를 인심 좋은 반찬집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가게 앞에 서며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요번에 따님이 약혼하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사위 보시겠네요. 정민은 손을 닦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없이 키운 애가 잘 컸어요. 에이, 사장님이 혼자 키우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좀 어깨에 짐 내려놓으시겠네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죠.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시집가는 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14년 전 그날 이후 정미의 삶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친 정미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 있고 가죽 밴드는 달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도연 씨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정미는 시계를 손에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4년 전 겨울이 떠올랐죠. 화학 공장 폭발 사고, 뉴스에선 연일 사고 소식을 보도했고 실종자 명단 중에 남편 강도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 판결이 났죠. 남겨진 건 보험금과 어린 딸,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정민은 시계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하늘이가 이번에 약혼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래요. 착한 분이에요. 당신이 보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마다 정민은 늘 도연의 빈자리를 느꼈죠.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모든 순간마다 도연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정민은 황급히 시계를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죠. 하늘아, 왔니? 학교 끝나고 온 거야? 강하늘은 38살이지만 정미 앞에선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미술교사답게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았죠. 엄마, 오늘 약혼식 최종 점검하러 가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야지.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정민은 앞치마를 벗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손은 따뜻했죠. 이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민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았잖니. 너 혼자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생이라니. 너 때문에 살았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약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꽃 장식이 가득했죠.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분 오셨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모든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하객 명단만 최종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하늘은 명단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때 플래너가 덧붙였죠. 참, 신랑 측에서 특별하게 한 분 추가하셨어요. 세계의료재단 강도현 회장님이시래요. 신랑분 은사님이시라던데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순간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도현. 그 이름이 귓가에 울렸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현 회장님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의료재단 운영하시면서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많이 하시는. 정민은 플래너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강도현. 남편과 같은 이름.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도연은 14년 전 죽었으니까요. 하늘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정민은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강도현.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정미의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이름이 딸의 약혼식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겨울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연 씨,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 그 사람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약혼식 당일 아침, 정민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괜한 걱정일 거야. 세상에 같은 이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민은 중얼거리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의 약혼식을 위해 준비한 연보라색 한복이 걸려 있었죠. 정민은 한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66의 나이지만 아직 정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가의 주름엔 1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하늘이 택시를 타고 정미를 데리러 왔습니다. 딸도 연한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약혼식답게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우리 하늘이가 더 예쁘지. 오늘 주인공인데.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죠. 정민은 계속 손을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엄마,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오후 2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꽃 장식이 손님들을 맞이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 하얀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와 하늘은 신부 측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의 친구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정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연회장 입구를 향했죠. 혹시 정말 그 사람이 오는 걸까? 오후 3시 드디어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하늘과 약혼자 윤성우가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성우는 42살의 내과 전문의답게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죠. 두 사람이 무대 앞에 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첫 줄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하객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의료재단을 이끄시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신랑의 은사님이시기도 한 강도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정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연회장 뒤편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샹들리에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정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14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틀림없었죠. 강도현, 정미의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 도연 씨. 정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장내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유명한 회장의 등장에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단상 앞까지 와서 성우와 악수를 나눴죠. 성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네. 좋은 인연 만났군.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소리. 14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음성이었죠. 정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하늘이 놀라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하늘아, 저 사람.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단상을 바라봤죠. 강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성우 오빠 은사님이신 강도연 회장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하늘아,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순간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틀림없어. 저 사람이 내 아빠야. 강도연이야. 정민은 하늘의 손을 놓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정미가 외쳤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정미에게 쏠렸습니다. 도연도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엔 어떤 감정도 없었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정미는 도연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보, 당신 맞지요? 강도연 맞지요? 도연은 정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정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14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비틀거렸죠. 하늘이 뒤에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왜 모른다고 하세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정미를 보는 눈빛엔 어떤 기억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정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14년 만에 만난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정미는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중년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준, 성우의 아버지이자 대기업 부회장이었습니다. 석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보았죠.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상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석준의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는 석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14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봤던 그 얼굴. 당신이.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석준은 차갑게 웃으며 도연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죠. 약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준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14년 만에 만난 남편은 정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하늘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장내는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강도연 회장님이 진짜 저 사람들 가족이었던 거래? 아니면 사기꾼 아닐까? 유명한 사람 노린 거 아냐?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정미는 온몸이 떨렸죠.
사기꾼이라니. 14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자신이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분은 정말 제 아버지예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성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 씨, 진정하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성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늘은 성우를 밀쳐냈죠.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저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하늘 씨,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성우는 하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죠. 정미도 황급히 일어나 딸을 따라갔습니다. 하늘아, 기다려. 두 사람은 복도를 지나 호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죠. 하늘은 나무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정미가 옆에 앉아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14년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왜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하늘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미 역시 답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몰라. 엄마도 이해가 안 돼. 분명 내 아빠가 맞는데 왜 우릴 모른다고 하는지. 기억상실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하늘의 질문에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거야. 엄마는 절대 착각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정미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4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를 보는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죠. 사랑도, 기억도, 미안함도. 한편 연회장 안에선 성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영과 윤석준이 대기실에 있었죠. 성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우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죠. 성우, 저 여자는 누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눌렀죠. 이상해. 저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은. 윤석준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신 겁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셨잖습니까? 호텔에서 좀 쉬시죠. 하지만 저 여자는 날 남편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딸까지 내가 정말 누군가의 남편이었나? 도연의 목소리엔 동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회장님은 14년 전 의료봉사 중 사고를 당하셨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유명인이 되시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석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석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석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군. 성우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하늘과 정미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정미는 딸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죠. 성우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늘 씨.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성우는 돌아서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하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며 서둘러 나갔죠.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 아래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장을 빠져나온 하객들이 호텔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세계적인 의료재단 회장이 사실은 14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비 입구엔 어느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하늘은 정원에서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정미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요, 강도연 회장과 정말 부부관계였습니까? 14년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사기 목적으로 접근하신 건 아닙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죠. 정미는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늘이 어머니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 엄마 힘드시다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질문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강도연 회장님께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억상실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정미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4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강도연이에요. 14년 전 화학 공장 폭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지만 살아계셨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죠. 그럼 14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정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도 답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바로 그때 호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석준의 얼굴엔 냉정함이 가득했죠. 석준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석준의 목소리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석준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죠. 석준은 천천히 정미와 하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강도연 회장님은 14년 전 해외 의료봉사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잃으셨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석준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준은 말을 이었죠. 회장님은 과거 기록이 전혀 없으십니다. 본인이 누구였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미는 석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 14년 전 어디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14년 전 겨울, 화학공장 폭발 사고 현장, 경찰 통제선 너머에서 남편을 찾으려던 정미를 막았던 남자, 검은 코트를 입고 차갑게 정미를 밀쳐냈던 그 사람.
당신 사고 현장에 있었죠. 나를 말렸던 사람이죠. 정미의 말에 석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을 되찾았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 같은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이었어요. 정민은 석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석준의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하늘이 정미 옆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눈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두 석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석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군요. 저는 대기업 부회장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4년 전 사고 현장에 왜 계셨어요? 화학 공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질문에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석준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강도연 회장님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석준의 말에 일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죠.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한텐 증거가 있어요. 정민은 핸드백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은 지금의 강도연 회장과 똑같았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기자들이 사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석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죠. 경호원 2명이 정미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밖으로 나가주시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증거 있다고요. 하늘이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은 강하게 두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정민은 비틀거렸고 하늘은 어머니를 부축했죠. 우리 남편 돌려줘요. 강도연은 내 남편이라고요. 정미의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두 사람을 호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기자들도 함께 밀려나왔죠. 호텔 입구 밖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민은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죠.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14년 만에 만난 남편은 정미를 알아보지 못했고 윤석준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 안에서 석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님은 피곤하십니다. 오늘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석준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선 석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하지만 끝까지 막아야 해. 호텔 밖 인도에서 정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14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눈앞에 있었는데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 옆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아빠가 우릴 몰라보는데.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정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으론 기자들이 여전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하늘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찍어요. 우리 좀 내버려둬요. 기자들은 몇 발짝 물러섰지만 카메라는 계속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정민은 핸드백에서 결혼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의 도연은 정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은 정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이 눈물에 젖었죠. 한편 호텔 내부 대기실에선 도연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석주는 창밖을 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접근 못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석준 부회장, 저 여자가 보여준 사진 저와 똑같았습니다.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은. 도연의 말에 석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석준은 도연 앞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죠. 회장님, 피곤하신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귀국하시죠. 그런데 왜 저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1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석준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의사들도 말했지 않습니까? 외상성 기억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억지로 기억하려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석준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나가주시겠습니까? 회장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석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석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기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성우는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가? 14년 전 화학 공장 폭발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폭발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윤석준이 회사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그 화학 공장의 안전 관리자였습니다. 회장님이 비리를 발견하셨고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회장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한 겁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은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제 아버지는 회장님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약물이라니. 14년 동안 회장님께 드린 약들. 기억 회복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억을 차단하는 약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럼 나는 정말 누군가의 남편이었나? 저 여자가 내 아내였나?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미 씨가 회장님의 아내이고 강하늘 씨가 회장님의 딸입니다. 14년 동안 회장님을 죽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정미와 하늘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 제가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폭발 사고 조작 기록, 회장님의 치료 기록, 그리고 약물 투여 내역까지.
성우는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카드가 도연의 인생 전체를 바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잊은 건 가족이 아니라 지켜야 했던 약속이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14년 동안 비어있던 기억 속에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 얼굴, 하늘의 목소리, 그리고 잊혀진 사랑. 성우, 각오해야 한다고 했지. 진실을 밝히면 죽을 수도 있다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장님을 다시 제거하려 할 겁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네. 14년 전 그날 강도연이라는 사람은 죽었어. 하지만 이젠 빼앗긴 시간을 되찾고 싶네.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차올랐죠. 성우, 도와주게. 내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도연은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미가 하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고 있었죠.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네. 14년 동안 너무 늦었네.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대기실에 혼자 남아 성우가 건넨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문서, 사진, 동영상. 도연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엔 14년 전 화학 공장의 설계도가 떴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죠. 안전기준 미달, 부실 시공, 위험물질 불법 저장. 도연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작성했구나. 도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석준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과장, 이 문제는 덮어야 합니다. 공개되면 회사가 망합니다. 부회장님,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자네 가족 생각은 안 하나? 아내와 어린 딸이 있지 않나? 녹음 파일 속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죠. 새벽 부엌, 따뜻한 국 냄새, 그리고 웃으며 밥상을 차리는 여자의 모습. 정미였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 품에 안겨 웃고 있었죠. 하늘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하늘이 잘했네. 아빠한테 보여줄래?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미하늘.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진단, 그리고 약물 투여내역. 약물명 옆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기억 억제제.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4년 동안 매일 먹었던 약들이 기억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석준 당신이. 도연이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준이 들어왔죠. 석준은 도연의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뭘 보고 계신 겁니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석준 부회장,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알게 됐네.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죠.
성우가 뭔가 말했군요. 회장님,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도연은 노트북을 석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석준의 눈빛이 흔들렸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14년 동안 내 기억을 지운 게 오해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회장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살리려면 그럴 수밖에. 살리려고? 아니면 입을 막으려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네.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 석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와. 대기실로. 잠시 후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석준이 도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셔라. 공항으로 바로 출발한다. 무슨 짓이야? 도연이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은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노트북은 석준이 낚아챘죠. 회장님, 아직 회복이 덜 되셨습니다. 조용히 쉬셔야 합니다. 석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석준, 이렇게 해서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장님만 조용히 계신다면 말이죠. 대기실 문이 닫혔습니다. 석준은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죠. 화면이 깨졌습니다. 석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를 찾아. 당장. 한편 재래시장 정미의 집에선 정미와 하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죠.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하늘이 어머니에게 반찬을 건넸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하늘이나 먹어. 엄마도 안 드시는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정미는 결혼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도연은 정미를 알아보지 못했죠. 도연 씨 정말 기억을 잃으신 걸까요? 아니면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는 분명 우릴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한텐 아무 힘도 없잖니. 엄마, 우리한텐 진실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늘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죠. 바로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하늘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하늘씨,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론 말할 수 없어요. 시장 입구로 나와주세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성우 오빠가 급하대요. 나갔다 올게요. 조심해라. 하늘은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엔 성우의 차가 서 있었죠. 하늘이 차에 타자 성우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성우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 회장님을 가뒀습니다. 공항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으려는 겁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의 차는 빠르게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조수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 정말 회장님이 아빠가 갇혀 계신 거예요? 네. 제 아버지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켰어요.
곧 공항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성우는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차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웠죠. 멀리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저 차 안에 계실 겁니다. 성우와 하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죠. 경호원들이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당당하게 말했죠. 비켜. 강도연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 윤 부회장님 지시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나는 윤석준의 아들이야. 비키라고. 성우의 목소리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망설였죠. 그 틈을 타서 하늘이 승합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도연은 하늘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저예요. 하늘이에요.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4년 전 어린 딸의 모습이 떠올랐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웃던 딸. 아빠 품에 안겨 잠들던 딸. 하늘 우리 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늘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기억하세요? 제가 아빠 딸이에요. 미안하다. 14년 동안 너무 늦었구나. 2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성우는 경호원들을 막아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석준은 승합차 앞의 광경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성우, 무슨 짓이냐? 석준이 달려왔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비켜. 내가 뭘 안다고. 석준이 성우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14년 전 폭발 사고, 강도연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것, 그리고 기억을 지운 것까지.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이미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증거가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석준은 성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성우는 피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윤석준 씨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석준을 둘러쌌습니다. 석준은 비틀거렸죠. 이럴 수가 성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경찰이 석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석준은 끌려가면서도 도연을 노려보았죠. 강도연, 내가 이겼구나. 도연은 석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지. 석준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죠. 성우는 도연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성우. 자네가 아니었으면. 도연은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죠. 하늘아, 엄마는 정민은 어디 있니? 집에 계세요. 가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14년 동안 기다렸을 텐데 이제라도 가야지. 성우의 차를 타고 3사람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시장 골목은 어두웠지만 정미의 집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정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14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들어가요. 엄마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도연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도연 씨, 정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미 미안해. 너무 늦었어.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먼저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연은 정미를 꽉 안았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느껴졌죠.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엔 그렇게 가족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군요. 재래시장 반찬가게 앞엔 이른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미, 이 나물은 여기 놓으면 되나? 도연이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거기 놓으세요. 도연 씨 덕분에 일이 훨씬 빨라졌어요. 도연은 정미 옆에 서서 함께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단골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둘이 함께 일하시니 보기 좋네요. 정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 든든해요. 도연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갔죠. 정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힘들지 않으세요? 세계적인 회장님이셨는데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려니. 도연은 정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진짜 삶이야. 화려한 회장실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하늘이 가게로 왔습니다. 손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딸 대단한데. 무슨 상이야? 도연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은 환하게 웃었죠. 올해의 교사상이요. 학생들이 저를 추천했대요. 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정민의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죠. 정미가 차린 저녁상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어요. 정미가 밥그릇을 나눠주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맛 기억나? 14년 전에도 정미가 이렇게 차려줬었지. 정말요?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정미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야.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나고 있어.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함께잖아요. 도연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겨울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이 정미와 하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아직 모두 돌아오지 않았어. 14년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진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선명해. 정미는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잃어버린 시간만큼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요. 하늘도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세 사람이 함께. 세 사람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성우가 차를 몰고 시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옥상의 세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행복하세요, 강 회장님. 그리고 미안합니다. 성우는 아버지 윤석준의 죄를 밝혔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성우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의 반찬 가게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연과 정미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늘도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채나물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정미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넸죠.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도연은 가게 앞을 청소했습니다. 비지를 하며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죠. 화려한 회장실 대신 소박한 재래시장이었지만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도연 씨, 잠깐 쉬세요. 커피 드릴게요. 정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받아 마시며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미 고마워. 뭐가요? 14년 동안 기다려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받아줘서. 정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쳐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미의 마음속으로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잃었던 마음을 다시 붙잡는 일. 우리는 서로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1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합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미와 도현 그리고 하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